결혼 초 몇 년 동안 나는 소화제와 설사약을 달고 살았다. 원래 약한 체질에 성격이 까칠하고 예민한 데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신경을 쓰다 보니 걸핏하면 체하고 설사를 자주 했다.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같이 식사를 하면 속이 거북하고 답답하기 일쑤였다. 그런가 하면 어쩌다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면 나는 며칠 동안 불면증과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했다. 어머니의 말씀 하나하나가 신경을 건드리고 가슴에 모처럼 박히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 가시처럼 걸려서 바짝 긴장을 하다 보니 약한 몸이 견뎌내지 못했다. 이 땅의 시어머님들 중에 잔병치레가 잦은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할 시어머님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다.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어머니대로 나를 못마땅해 하셨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며느리가 온몸으로 당신이 오신 것을 싫어하는 티를 내는데 어느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 싶다. 그러니 기분이 좋을 리 없는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벌어온 돈을 마치 며느리가 병원비로 다 퍼쓰는 것처럼 심한 말도 서슴지 않으셨다. 도대체 젊은 애가 뭐가 맨날 아프다고 허구한 날 약을 달고 사냐. 결혼 전부터 그랬으면 고쳐가지고 왔어야지. 명죽으로 다 삼배 부른다고 하더니. 어머니께서 혼잣말처럼 말씀을 했어도 이미 그 말을 들어버린 나는 기가 막혔다. 한마디로 억장이 무너지면서 어머니가 수준 이하의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내가 누구 때문에 아픈 건데 저러나 하고 나속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50도 더 넘은 지금 같으면 오히려 너스레를 떨고 받아 넘길 수 있지만 그 당시 20대 중반의 세대기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속상한 말씀이었다. 마치 튼튼한 며느리를 봐야 하는데 약한 며느리를 보는 바람에 당신 아들만 고생시킨다는 말로 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남의 식구여서 그랬을 수도 있다.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힘들어하는 나를 본 남편은 늘 이런 말을 했다. 마음을 좀 넓게 가져봐라. 당신은 조금만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너무 소심한 게 탈이야. 뭘 그렇게 신경을 써? 지나쳐도 될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 당신 그러다 제명에 못 산다. 어머니 하루 이틀 겪을 것 아닌데 좀 받아주면 안 돼? 어떻게 매사가 당신 마음을 꼭 들게 해야 하냐? 당신이 먼저 어머니 마음에 들게 하지 못하면 그냥 봐드리기만 하면 되잖아. 원래 그런 분인가 하고. 남편이 항상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나는 당신은 자기 엄마니까 그 밑에서 컸으니까 봤을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그냥 볼 수가 있어? 하고 화를 내기 바빴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몸이 나빠지고 우울해져 갔다. 그러다 같이 마음 공부를 하는 선배 언니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나는 시어머니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나름대로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점점 더 싫어지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언니에게 그간의 일을 설명하자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나 같으면 그런 시어머니가 계시면 정말 잘해드릴 것 같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동동거리다 퇴근했는데 누가 알아서 집안일을 해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가뜩이나 피곤한데 말이야. 언니는 그러면서 이렇게 충고했다. 굳이 너무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마. 어머니 계실 때는 그냥 놔두었다가 가시면 다시 원래 네 스타일대로 바꿔놓으면 되잖아. 아니면 어머니 기분 좋으실 때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하고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속에다 두고 끙끙거리면 상대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고 당신이 아들 집에 오는 게 싫어서 그런다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봐줄 수 있는 것은 봐주는 것도 자기 마음을 넓게 만드는 일이야. 나는 언니의 말을 들으면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싫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갈등은 원인이 외부에 작용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내면적인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살아오신 방식이 있으니 그것을 인정해드리면 그만인데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매사에 따지고 있었으니 당연히 속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집에 오시면 주방이든 화장실이든 심지어는 남편의 옷장 서랍까지 열어서 물건들을 당신 스타일대로 정리를 해놓으시곤 하셨다. 어찌 보면 며느리 옷장 서랍을 안 여시는 것이 다행이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나는 원래 다른 사람이 내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을 정말 질색한다. 결혼 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내 책상 서랍을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했고
혹시라도 내가 없는 사이 잠깐이라도 만진 티가 나면 신경질을 있는 대로 내던 사람이다. 그래서 며느리의 살림을 마치 당신 살림살이처럼 이리저리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무엇보다 싫었다. 그것도 내가 쓰기 편하게 해놓은 것을 다 뒤집어 놓은 모습을 보면 있는 대로 속이 부들거렸다. 그렇다고 어른이 하시는 일을 일일이 말을 할 수도 없고 속으로만 끙끙거리다 보니 탈이 날 수밖에 없었다. 나이를 먹은 지금은 너스레를 떨며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는 일들이지만 젊은 시절의 나는 그렇게 속이 좁기도 했고 그저 내 생각이 먼저였다.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고 그뿐만 아니라 살림살이에 대한 지나친 참견을 하는 시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신경이 있는 대로 쓰이면서 괴로웠다. 그러다 보니 점점 어머니가 보기 싫었고 어떤 때는 전화 목소리도 싫고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조차 두렵기까지 했다. 차라리 어디 이민이라도 가서 아주 안 보고 살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의 충고대로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나는 그렇게 해야 쓰기가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썩 마땅치 않아 하시면서도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며느리의 살림에 손을 대지 않으셨다. 마음 공부를 하기 전 같으면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냥 조용히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는 오히려 그동안 미처 몰랐던 사실에 놀라시면서 내 말을 들어주셨다.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이 그저 내 아들 집이니까 편하게 생각하셨고 또 그렇게 해주면 아기 키우느라 힘든 며느리도 편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신 것이었다. 선배 언니의 말대로 시어머니께서는 그게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하신 것이었고 며느리가 뭘 싫어하는지 전혀 모르셨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렇게 사소한 갈등부터 조금씩 해결되자 마음이 편해지면서 몇 년 동안 먹어온 소화제와 설사약을 끊고 살게 되었다. 어차피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세대가 다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러한 걸 일일이 다 말을 하고 살 수는 없어도 적어도 상대가 오해하지 않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 무조건 어른이 하시는 거라 말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속으로만 곰게 만드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자기 생각을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전할 필요는 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을 갖고 상대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상대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보려고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날 수 있다.